시어머니 없으면 편하긴 해. 근데 너무 간섭하셔. 며느리의 이 한마디를 저는 부엌 문 뒤에서 듣고 말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손주 도시락 싸고 저녁 반찬 준비하고 손주 학원 데려다주고 3년 동안 제 삶을 다 바쳤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에게 저는 그저 간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내 사랑이 짐이었을까? 하지만 이 이야기의 끝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과 조금 다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60대 시어머니인 제가 겪은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구독 및 좋아요 요청.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 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건 4년 전 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의 여자였습니다. 첫인상부터 참 마음에 들었지요.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수줍게 웃으며 인사하던 며느리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주자. 내가 시집살이하며 겪었던 그런 아픔은 절대 주지 말자. 결혼 1년 뒤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며느리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직장에 복귀했고 저는 자연스럽게 손주 돌봄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출근 첫날 며느리는 현관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가 잘 돌볼게. 넌 일 열심히 하고 와. 저는 며느리의 등을 토닥이며 웃어 보였습니다. 사실 그때는 제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그렇게 저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손주 우유를 데우는 것이었지요. 삶이 배고파 아이의 재롱 섞인 목소리에 아침의 피곤함은 순식간에 날아갔습니다. 손주에게 우유를 먹이고 나면 본격적인 아침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아침 식사, 손주의 유치원 준비물, 그리고 도시락까지. 어머니 항상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며느리는 늘 미안한 듯 말했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뿌듯했지요. 오전에는 손주와 놀아주거나 집안일을 했습니다.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하고 저녁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오후 3시가 되면 유치원에 손주를 데리러 갔습니다.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칭찬했어. 아이가 뛰어나오며 제 품에 안기는 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이에게 간식을 챙겨주고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레고를 맞추거나 그림책을 읽어주거나 때로는 동네 놀이터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엄마보다 더 재밌어. 아이의 이 말에 저는 웃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습니다. 며느리가 들으면 속상해할까 봐요. 저녁 7시가 넘어야 며느리가 퇴근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지친 얼굴로 들어오는 며느리를 보면 제가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는 항상 제가 준비했습니다. 일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어서 씻고 와서 먹어. 주말에도 저는 쉬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밀린 집안일을 하는 동안 저는 손주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해야 하는데. 아니야, 내가 쉬어야지. 할머니가 애 데리고 나갈게.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제 삶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취미생활도 모두 뒤로 미뤘습니다. 다음에 시간 되면 나가자. 친구들의 전화에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일하고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았으니까요. 제가 도와주는 게 가족으로서의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을 걸면 피하는 듯했고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마음속으로 되뇌었지만 차마 직접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친구와 통화를 하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손주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손주가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할머니, 물 주세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부엌 문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편안하고 솔직한 어조였지요.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 없으면 정말 편하긴 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응, 아니, 나쁜 분은 아니야. 오히려 너무 잘해주시거든. 그게 문제야.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간섭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 며느리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침마다 도시락 싸주시는 것도 처음엔 고마웠는데 이젠 부담스러워. 내가 싸고 싶을 때도 있거든. 근데 어머니가 벌써 다 해놓으시면 뭔가 내가 엄마 역할을 빼앗긴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위해 손주를 위해 했던 모든 일들이 오히려 부담이었다니요. 그리고 청소나 빨래도 그래. 내 방식대로 하고 싶은데 어머니가 먼저 다 해놓으시면 뭐라고 말을 못하잖아. 좋은 의도인 건 아는데 숨이 막혀. 며느리의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대답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맞아, 그래서 요즘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 회사에 있는 게 더 편할 정도야. 이상하지? 집이 쉬는 곳이 아니라 더 피곤한 곳이 된 느낌이야.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뒷걸음질 쳐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손주는 여전히 텔레비전에 집중하고 있었지요. 할머니, 물은요? 아이가 물었지만 저는 대답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간섭, 부담스럽다, 숨이 막힌다. 이 단어들이 끊임없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천장을 바라보며 자책했습니다. 나는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왜 이렇게 된 걸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3년 동안 제가 쏟아부은 정성과 시간들이 며느리에게는 그저 간섭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새벽 2시, 3시가 되어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이제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건가? 그럼 손주는 누가 돌보지?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서러움과 섭섭함 그리고 혼란스러움이 뒤섞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부엌으로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도시락을 싸야 하나 말아야 하나? 손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도시락을 싸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으로 나왔을 때 텅 빈 식탁을 보고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편찮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오늘은 내가 알아서 해봐. 며느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또 아팠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저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도시락도 싸주지 않았고 청소도 최소한만 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하기를 기다렸지요.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더욱 지쳐 보였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며 허둥대고 퇴근 후에는 밀린 집안일에 쫓겼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잘못한 거 없어.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그 전화통화 내용을 들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요즘 많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서요. 혹시 제가 감사하다는 말을 충분히 안 해서 그러신가요?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내가 감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걸 알게 돼서야. 하지만 이 말을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주말 아들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며느리가 요즘 엄마 눈치를 많이 본다는데요. 아무 일도 없어. 그냥 내 와이프가 알아서 할 수 있게 좀 놔두는 거야. 갑자기 왜요? 그동안 잘해오시다가.
저는 아들에게도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가족 사이에 더 큰 파장이 일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몇 년 만에 펜을 잡았습니다. 나는 뭐가 잘못된 걸까?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를 도와주는 게 잘못인가? 손주를 사랑으로 돌보는 게 간섭인가? 일기를 쓰다 보니 억울함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제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며느리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시어머니는 무섭고 까다로운 분이셨지요. 며느리 주제에 이것도 못해? 내 아들 밥도 제대로 못 차려? 매일같이 핀잔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나는 절대 저런 시어머니가 되지 말자. 우리 며느리에게는 따뜻한 시어머니가 되어주자. 그 마음으로 3년을 살았는데 결국 며느리에게 저는 간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안 보여? 많이 바빴어. 친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의 전화통화, 제 서러움, 혼란스러운 마음까지. 친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게 요즘 젊은 세대야. 우리 때와는 생각이 다르거든. 우린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애들은 그걸 자기 영역 침범이라고 느낀대.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저는 간절히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대화해봐. 내가 들었다고 말하고 내 마음도 전하고. 그래야 서로 이해하지. 친구의 조언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돌아온 다음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답답하게 지낼 순 없어. 용기를 내서 며느리와 대화해보자.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저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시간 있을 때 잠깐 얘기 좀 할까? 며느리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출근하고 손주가 유치원에 간 후 우리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기 며느리야.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불편하게 한 게 있으면 말해줄래? 나도 노력할게. 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내가 친구랑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내가 너무 간섭한다고 부담스럽다고 했지. 나는 그동안 너를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게는 그게 간섭이었구나.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내가 엄마로서 자기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걸 내가 다 가로챈 거구나.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제가 그런 말을 해서 얼마나 상처받으셨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솔직한 감정을 친구에게 털어놓은 건 당연한 거야. 며느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은 어머니가 미워서가 아니었어요. 제가 너무 부족해서 그랬어요. 부족하다니?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걸 너무 완벽하게 하세요. 도시락도 청소도 손주 돌보는 것도. 저는 어머니처럼 못할 것 같아서 늘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며느리의 고백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전 워킹맘이잖아요. 회사 일도 해야 하고 엄마 역할도 해야 하고. 근데 어머니가 이미 다 해놓으시면 제가 뭘 해도 어머니만 못할 것 같아서 아예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랬구나. 저는 며느리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 방식대로 육아를 하고 싶었어요. 서툴더라도 제가 직접 부딪히면서 배우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너무 잘하시니까 제가 끼어들 틈이 없었어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 며느리를 도우려고 했다면 며느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물어봤어야 했다는 것을요. 며느리야, 미안해. 나는 내가 힘들까봐 지칠까봐 그랬던 건데
내 마음은 생각하지 못했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냥 제 힘든 것만 생각했지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는 제대로 느끼지 못했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손을 맞잡고 울었습니다. 서로 다른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결국 마음은 같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잘하고 싶었던 마음. 눈물을 닦은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게요. 그럼 그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당연하지. 내가 원할 때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어머니도 어머니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친구들도 만나시고 하고 싶은 것도 하시고. 저희 때문에 어머니 인생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며느리의 말에 코끝이 찡했습니다. 저를 위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고마워. 내 마음 잘 받았어. 앞으로는 우리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자. 그래도 가족이니까 힘들 땐 언제든 의지하고. 네, 어머니. 사랑해요. 며느리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그 품 안에서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하고 싶어 하는 건 기다려주고 도움이 필요할 때만 손을 내밉니다. 며느리는 이제 주말마다 손주 도시락을 직접 쌉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어머니, 제 도시락 어때요?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며느리의 표정이 밝습니다. 정말 예쁘게 잘 쌌네. 우리 손주가 좋아하겠다. 진심으로 칭찬해 줍니다. 저는 이제 일주일에 2~3번 친구들을 만납니다. 오랜만에 취미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고 있지요. 시어머니, 요즘 표정이 훨씬 밝아지셨어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합니다. 너도 그렇고. 요즘 우리 며느리 예뻐졌어. 손주 돌봄도 이제는 며느리와 협의해서 합니다. 어머니, 이번 주 수요일에 회식이 있어요. 그날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수요일은 할미가 돌봐줄게.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으니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도 더 커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다가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요즘 우리 집이 더 좋아졌어. 왜? 제가 물었습니다. 다들 웃으면서 얘기하잖아. 예전엔 좀 무서운 느낌이었는데 아이의 순수한 말에 며느리와 저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함께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더 행복해지자. 제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더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며칠 전에는 며느리가 제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어머니께 라고 적힌 봉투였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또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 서툰 말과 행동으로 상처드려서 죄송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이제야 제대로 느낍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며느리지만 어머니와 좋은 관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도 며느리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며느리에게. 내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너의 솔직함 덕분에 나도 많이 배웠어. 앞으로도 서로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자. 너를 딸처럼 아끼고 사랑해.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주는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각자의 역할과 공간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도요. 며느리는 엄마로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할머니이자 시어머니로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필요할 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서로 조율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때로는 의견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이 부분은 제가 하고 싶어요. 그래, 알겠어. 내가 해봐. 며느리야,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아, 그 방법도 좋네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주고받으며 우리는 우리만의 가족 방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며느리가 저를 백화점에 데려갔습니다. 어머니, 옷 한번 사드릴게요.
그동안 저희만 신경 쓰시느라 어머니 것은 하나도 안 사셨잖아요. 괜찮아 뭐. 손사래를 쳤지만 며느리는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도 감사하다는 표현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저한테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그렇게 며느리와 함께 쇼핑을 하고 카페에 앉아 수다를 떨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닌 두 여자로서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응, 행복해. 너희 덕분에.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어머니 같은 분이 우리 가족이어서 정말 감사해요. 돌아오는 길 며느리의 손을 잡고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참 다행이다. 용기 내어 대화하길 잘했다. 만약 그때 제가 계속 속으로만 사귀고 며느리와 대화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관계는 점점 더 멀어졌을 겁니다. 솔직한 대화, 그것이 해답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손주와 레고를 맞추며 놀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담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오늘 감사해요 라고 말하면 저도 우리 가족인데 당연하지 라고 웃으며 답합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와이프, 요즘 우리 집 분위기 정말 좋지 않아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며느리와 저는 눈을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눴거든요.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손주가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좋아. 우리 가족 최고. 그 순간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원했던 가족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가족 관계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정말 조심스럽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이 상대방에게는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물어보세요. 이게 너한테 도움이 되니? 내가 원하는 게 뭐니? 그리고 용기를 내어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숨기고 참기만 하면 관계는 더 나빠질 뿐입니다. 저와 며느리는 지금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법,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 진심으로 사랑하는 법을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뜻한 대화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